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강릉과 대구 35도, 대전 33도, 광주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여파 속에 국내 연구진이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극 바인더와 분리막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상용 바인더와 비교해 이온 전도도가 3배 이상 높고 화학적 안전성 등 내구성이 뛰어나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좋은 기억과 특정 장소를 연결해주는 뇌 속 별세포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별세포에 있는 엔돌핀 수용체는 모르핀과 같은 중독성이 있어 좋은 감정을 넘어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는 뇌의 원리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오늘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강릉과 대구 35도, 대전 33도, 광주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밤사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대기 불안으로 낙뢰가 떨어져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는 습한 날씨 탓에 지지대와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도로 상수도 공사 현장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거기 공사장 현장에 있는 분들도 다 도망쳐 나왔어요. 다행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침수된 도로는 1시간 만에 정상화됐고 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김해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대와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3명이 3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경찰은 높은 습도에 약해진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부산 자천 상거리 부근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히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혔다는 관광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기도 파주 곳곳에서는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으로 낙뢰가 계속되면서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문산읍 아파트 단지가 1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겼고 탄현이 일대 주택가에서도 정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일본이 전략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 개발로 연료전지 산업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연료전지. 현재 산업계에서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가 많이 쓰이지만 값비싼 백금을 촉매로 사용하는 게 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는 니켈과 구리 등 비금속계 촉매를 사용해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일본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기술을 독점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분자 주쇄의 강건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상부리 특성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 소재의 내구성하고 성능을 증대시킨 음이온 교환 소재 기술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 소재는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에 쓰는 전극 바인더와 분리막입니다.
바인더는 분말가루 형태의 전극을 단단히 결합하며 분리막은 수소이온을 통과시키는 채널 역할을 합니다. 기존 상용 바인더와 비교해 이온 전도도가 3배 이상 높고 화학적 안전성 등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처리, 전기 추적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산업계의 관심도 높습니다. 다양한 전기 화학 시스템 등에 또 굉장히 중요한 화학 소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육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료전지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전략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면서 국내 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해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외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최근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두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D램,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OLED 쪽에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때문에 일본 전자사업을 이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에 비하면 생산이 53.3% 늘어났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9%에 달해 상위 20개국 가운데 베트남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자산업 생산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 비중이 77.3%로 전자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가 각각 10%와 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국들이 전자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부문 사이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는 반도체 편중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외국 경쟁사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첨단 극자외선 EUV 공정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 도시바도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도쿄 파운드리 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누구나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죠. 행복한 감정과 장소가 같이 기억되기 때문인데 이런 기억과 장소를 이어주는 뇌세포의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아빠와 손잡고 처음 놀러간 야구장. 가족과 함께한 바닷가의 기억. 누구에게나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 뇌세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좋은 기억과 특정 장소를 연결해주는 뇌 속 별세포의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네,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있는데요. 별세포는 이 신경교세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입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돌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별세포로 가서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흥분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뇌의 기억 신호 전달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감정과 그때의 장소가 함께 기억되는 겁니다. 실제로 쥐를 2개로 나뉜 방에 넣자 처음에는 양쪽을 번갈아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한쪽 방에서 별세포의 엔돌핀 수용체를 활성화하자 그 방에서 이전보다 20배 이상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세포를 위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또는 행복한 감정을 느낀 장소를 저희가 기억하고
선호할 때 이 별세포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최초로 밝힌 연구 내용이고요. 특히 별세포에 있는 엔돌핀 수용체는 몰핀과 같은 중독성 물질도 받아들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좋은 감정을 넘어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는 뇌의 원리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제산제를 자주 복용하면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의대 연구팀이 800여만 명의 의료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산제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알레르기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제산제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알레르기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데 특히 제산제를 복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제산제를 먹지 않는 사람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위산이 음식 속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산제가 이런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1000여 명의 환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 11억여 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건보공단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095명에게 11억 4천여만 원의 사후 환급급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환자들은 환급 사실을 몰라 11억여 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04년 7월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산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진료비를 사후 환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하위 1분위는 81만 원, 소득 4, 5분위는 152만 원, 소득 10분위는 58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달 초와 말 두 차례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뜹니다. 이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해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이번 슈퍼문은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두 차례입니다. 특히 8월 31일은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까운 금음달 모양의 슈퍼문이 뜹니다.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38만 1,586km인데 이번엔 2만 4,000km 이상 가까운 35만 7,176km입니다. 올해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은 지난 2월 19일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두 차례 슈퍼문 기간 중 21개 지역의 해수면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천, 평택, 안산, 마산, 성산포 등 5곳은 4단계 중 위험 단계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도로 등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후도로 쪽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안 내려가서 역류가 돼서 도로가 침수된다거나 그런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마산 지역하고 목포 뭐 이런 지역인데 또 밤과 새벽 시간대 해수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말 8초라고 해서 요즘이 바캉스를 가장 많이 가는 기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캉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홈캉스라는 말이 등장한 것처럼 일상을 떠나 여행을 가는 것만이 바캉스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바캉스의 심리학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